세 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슈퍼카입니다. 그런데 슈퍼카의 고의 사고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슈퍼카 차주가 주정차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상대 운전자를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혔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2 신고하는 과정에 페라리가 가려고 그래요. 잠깐 기다려라 했죠. 빨리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위협해요. 그런데 경찰관이 전화 오는 과정에 절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동시에 앞바퀴에 발 전체가 밟혔습니다. 차량에 밟혀 있는 채로 상대방은 욕설을 하고 차를 늦게 빼줬어요. 상대방은 차에서 내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50 주면 돼? 50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 그래서 욕설과 함께 막 소리를 칩니다. 지갑에서 명함하고 돈, 현금을 명함비 하라면서 주려고 해서 좀 됐다, 기다려라. 평론가님, 방금 화면 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사고의 후반부를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자, 한문철 변호사도 이것은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다라고 전제는 했어요. 예. 네. 지금 일반 차량과 저 고급 슈퍼카가 실랑이가 붙은 건데 예. 먼저 이제 피해자 차량이 인도와 이 차도 사이에 걸쳐 있었다는 거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던 페라리와 처음에 실랑이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라리 차량 이 운전자가 뭐 옷도 찢는 정도의 격한 반응을 예.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 예. 경찰이 오길 기다리는데 페라리는 가버리려고 했다는 지금 거예요. 보신 것처럼요. 예, 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 막으려고 경찰이 오니까 조금 기다려라. 제 잘못을 이 CCTV를 가려보자 그러는데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저 페라리 운전자가 지금 나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에겐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렇죠. 자, 50만 원 주면 되겠냐?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 장면 지금 막고 고의로 있는데 사람을 거죠. 밟을 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빨리 떠나려고 하는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저 페라리의 운전자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예. 이야기가 된 거죠. 네, 국장님, 저희가 이 제보자의 주장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네. 물론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 저 영상 좀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자마자 50만 원을 주면 되냐, 계좌를 부르라, 그러면서 병원비 하라고 현금 30만 원을 명함과 함께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도와줄 테니,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 내려라면 완전 뭐 저런 갑질을 네. 도 없는 거죠. 사실 예. 지금 사고가 나서 옷이 찢겨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뭐 아니면 병원에 안 가봐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지금 만만치 않을 판인데 그 뭐 50만 원 주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사람 자체를 우습게 보면서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또 거기다가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막 돈과 명함을 던져주면서 내가 누군지 한번 검색해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은 저 피해자의 주장 자체가 맞다면 저것은 참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물신주의에 물든 돈으로만 모든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예. 네. 이 또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30만 원을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차주가 또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신고를 취소하고 합의서에 사인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변호사님 이런 사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때는 이제 100만 원을 주겠다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없다고 하면 1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합의라는 것이 서로의 의견이 일치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진정한 사고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치료비랄지 아니면 뭐가 부서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좀 만약에 뭐 이 제보자 측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걸 일방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했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 접수도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고의사고입니다. 고의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를 전제로 한 건데 그건 과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아마 본인 입장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100만 원 줘도 충분하고 아마 자기 자체가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을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올 네. 정도로 이제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곧 누군지도 밝혀질 것 같아요. 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이 언행을 한 게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건 예. 정말 우리 시민적인 공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고요. 저는 또 공인이라면 공개되는 게 마땅하다. 다 그동안 이 갑질에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소위 사회 지도층, 소위 유명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고가 나면 더 신중하게 조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구설로 언론에 나와서 뭐가 좋겠습니까? 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면 한 번에 그냥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숙에 뭐 몇 년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음주운전보다 훨씬 또 심한 그러니까 둘 다 죄질은 나쁘지만 또 다른 양상 아닙니까? 폭행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아니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차로 치으면 이건 굉장히 중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내 이름 검색해봐라. 명함 주고 거기다가 현금 뿌리고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이면 인성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요즘 인성이라는 유행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후폭풍을 감내할 정도가 되는지 저는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네.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제보자 주장이 맞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 슈퍼카 차주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일단 지금 가장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차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의 유해를 가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입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흉기로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흉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하게 되면 이제 특수 상해가 돼요. 그래서 형법에는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징역형이랄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약간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슈퍼카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 지금 아마 바퀴에 발이 좀 끼었을 가능성이 크게 보여요. 네. 그러면 사실 발이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운전하고 가도 이 사람이 다치려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는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실범이 되는 거고 특수상해로 처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사고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볼 텐데요.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운전기사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냥 가 씨.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 하신 거지?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오히려 사고 나셨다. 응급 환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조사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누가 말씀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일단 네. 영상만 보면 뭐 책임진다 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좀 네네네. 태도가 바뀐 것 같긴 한데 결국 구속은 됐어요. 근데 검찰이 보험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런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령의 이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늦게 도착했죠. 이 예.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망했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처음에 저 사건을 접하고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죽으면 책임질 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응급차의 뒤를 열어보면서 환자를 확인까지 해놓고 저렇게 시간을 지연하고 다른 이제 119가 와서 모셔가도록 조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제기된 의혹이 사고 자체를 저 택시기사가 고의로 낸 거 아니냐.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네. 경찰이 확인한 게 그 대목이에요. 고의로 차량을 사고를 냈다는 걸로 지금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운전기사는 과실로 이 교통사고가 난 걸로 신고를 해서 보험금
72만 원을 수령했어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공갈 미수 사기가 이미 적용되는 범죄에 예. 지금 말씀하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까지도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국장님. 네. 그런데 택시기사의 과거 행적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내서 돈을 타내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봤더니 2015년 이후에 한 6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이라든지 합의금을 받아서 한 1,700여만 원 정도 챙긴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2017년 경우에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울리고 이러는 거 신고할 수 있다. 50만 원 주지 않으면 민원 넣겠다. 뭐 이렇게 또 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등등등 해서 여러 차례 그런 전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가장 유가족들에게는 큰 상처와 고통이 남겨졌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얼굴 위로 그 사람 얼굴이 들어와서 거기다 응급 환자 맞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놀랬을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 괴롭고 해서 좀 술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냥 하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봐서 뭐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너무 또 화가 치밀을 것 같고 법으로 맡겨야죠. 어떻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